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은 왜 화면에서 그렇게 곧고 단정하게 서 있을까 한 번쯤 궁금하셨죠? 그건 단지 외적인 포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예인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그들은 무대에 서기 전 자세를 바로 세우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또 누군가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몸이 긴장되면 마음도 다치고 몸이 열리면 마음도 편해진다는 걸요. 오늘은 오하시 신의 책 몸을 상상하라를 바탕으로 연예인처럼 내 몸을 대하는 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느낀다.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이다. 즉,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낄 때는 사실 그 전에 이미 몸이 편안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안정된 에너지를 뿜는 이유도 그들의 몸이 이미 마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죠. 몸을 상상하라. 몸의 움직임, 무게중심, 그리고 그 안의 흐름을요. 우리가 흔히 좋은 자세라고 하면 등을 펴고 배를 집어넣고 어깨를 펴는 걸 떠올리죠. 하지만 그건 단지 겉모습의 균형일 뿐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균형이란 긴장과 이완이 서로 춤추는 상태다. 예를 들어 무대 위 아이돌은 안무 중에도 완전히 힘을 빼지 않아요. 그렇다고 힘을 꽉 주고 있지도 않죠. 그저 필요한 만큼만 긴장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몸의 조화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세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억지로 세우면 금방 아프고 어깨를 억눌려 펴면 오히려 숨이 막혀요. 그럴 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 몸 안에 실처럼 부드러운 선이 있다. 그 선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척추를 따라 내려오고 그 끝이 발바닥으로 이어진다. 그 선이 바로 여러분의 균형의 축이에요. 그 선을 느끼며 선다면 그 어떤 포즈도 억지스럽지 않게 변합니다. 책의 저자는 몸을 단순히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감정이 머무는 집이라고 불러요. 연예인들 중에는 무대에 오르기 전 몸을 쓰다듬으며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좀 무겁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렇게요. 그들은 몸의 언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삐뚤면 내용물도 흔들린다. 여러분 혹시 요즘 허리나 어깨가 자주 아프신가요? 그건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 부분에 멈춰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 지금 여기 있어.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몸의 자각이에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는 사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카메라 앞에서 단 한 걸음만 움직여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들의 자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몸은 나를 드러내는 첫 번째 언어다. 한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등을 구부리고 연기하면 그 인물의 마음이 구부러져요. 그렇습니다.
자세는 단지 몸의 구조가 아니라 마음이 표현되는 무형의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바라보세요. 그게 예쁜지 멋진지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힘들다면 몸을 조금만 바로 세워보세요. 가슴을 펴고 시선을 들어 올리세요. 그 자세 하나로도 삶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몸을 상상하라.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은 몸의 언어를 깨우는 열쇠다. 예를 들어 손끝에 바람이 닿는다고 상상하면 정말로 손끝에 감각이 살아나요. 척추를 통해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고 상상하면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종종 리허설 전에 이런 상상 훈련을 합니다. 나는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 에너지가 발끝에서 퍼져나간다. 이건 자신감을 만드는 주문이 아니라 몸의 감각을 현실로 끌어오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앉아있을 때 몸의 안쪽에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느껴보세요. 그걸 느끼는 순간 몸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답할 거예요. 자, 그럼 책의 느낌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은 한 문장으로 자세를 바르게 만드는 책입니다. 기적 같죠? 남녀노소 누구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 신경 쓰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어딘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예전엔 지적받아 여러 번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시키는 방법대로 해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0분 정도였고 금방 평소의 자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히려 자세가 더 무너져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우선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답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무의식 중에 심신을 긴장시켜 몸을 굳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신의 긴장이 잘못된 자세의 근본적 원인인데 더욱 긴장시켜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니 심해진 거죠. 다시 말해 역효과만 불러온 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세는 반듯하긴 하지만 부드럽진 않습니다. 세상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물론 자세를 유지하려면 근육이 필요하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해야 척추와 체간이 펴져 몸을 반듯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와 반듯하게가 공존해야만 비로소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연하자면 체간이란 척추동물의 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몸의 밸런스와 닿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어라고 보면 됩니다. 잘못된 자세는 심신의 긴장이 뒤틀림과 뻣뻣함의 덩어리로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자세만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심신의 긴장에서 벗어나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의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문장에는 3가지 이론적 기둥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서양 의학의 물리치료, 태극권을 수련하며 익힌 호흡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이론을 기반으로 기적의 문장을 개발했습니다. 20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곧장 체감할 수 있는 문장만 선별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바른 자세란 골격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 뼈대로 선 자세입니다. 큰 근육으로 고정하는 작용이 필요하지 않아 아름다움은 물론 쉽게 피로하지 않고 움직임이 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바른 자세는 애쓰지 않아야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애쓰기를 멈추세요. 그러면 부드럽게와 반듯하게가 공존하고 아름답고 쉽게 피로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편한 바른 자세의 조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바른 자세가 되는 기적의 10문장. 1. 머릿속에서 조각배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신체 질환은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머리는 보통 몸무게의 10% 정도를 차지하니 몸무게가 50kg이라면 대략 5kg이나 되는 거죠. 애당초 머리는 근육으로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목이나 등 근육으로 머리를 고정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기 아주 쉬운 부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호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위로 조각배가 흔들흔들 잔물결에 떠다닌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머리가 둥둥 뜬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연스럽게 목 근육이 풀어지고 머리가 척추 위로 곧게 올라갑니다. 2. 척추가 사슬처럼 흔들립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들은 대부분 척추가 목부터 허리까지 막대기처럼 고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해가 자세의 흔들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척추는 자세의 급소에서 꼬리뼈까지이고 척추뼈가 사슬처럼 이어져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척추는 자세 급소에서 아래로 축 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척추가 머리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원래 둥둥 떠 있어야 할 머리를 목 근육으로 고정하는 거죠. 새우등이나 거북목은 대개 이런 이유로 생깁니다. 앞서 말했던 조각배의 흔들림과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것을 함께 느꼈다면 거기서부터 아래를 향해 늘어뜨린 사슬 모양의 척추를 상상해 보세요. 이때 몸을 약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눈알은 늘 물속을 떠다닙니다. 눈은 의외로 근육 긴장을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치켜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긴장하면 안구 근육이 눈을 뒤로 끌어당기죠. 눈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의 긴장은 목, 머리, 전신 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문장은 눈알이 둥둥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눈을 긴장해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의 몸에는 시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자세와 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여서 어느 한쪽이 긴장하면 다른 쪽도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 악순환을 끝낸 것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4. 잇몸에 피가 돌고 혀는 떡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입도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악물거나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죠. 이는 입안이 긴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턱 근육과 혀 근육은 목 근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척추와 머리의 위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반드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입과 입안이 경직되어 턱과 혀 근육을 긴장시키면 덩달아 목 근육도 긴장되는 거죠. 그 결과 몸의 긴장과 경직, 나아가 잘못된 자세를 야기시킵니다. 이 기적의 문장은 입, 치아, 혀를 움직이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여 입안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5. 산기슭에 눈이 녹아내리듯 양쪽 어깨가 멀어집니다. 많은 분의 몸을 진찰하다 보면 90% 이상이 무의식 중에 목과 어깨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를 치켜 올리거나 웅크리는 자세입니다. 당연히 목도 함께 웅크러들겠죠. 가슴을 너무 펴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좁아지니 목 근육까지 결리는 겁니다. 이제 양쪽 어깨를 멀리 보내 목덜미 긴장을 풀어줍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이때 힘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갑니다. 대신 기적의 문장의 힘을 빌리면 아주 쉽죠. 산기슭에 쌓인 눈은 봄이 되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이 하나의 방향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처럼 어깨와 목도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슴과 등이 펴지며 호흡이 잔물결처럼 드나듭니다. 여기서 가슴과 등이라는 표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가슴 앞부분만이 아니라 뒤쪽, 즉 등까지 포함한 흉곽을 의식해야 합니다. 흉곽이란 가슴 주위를 감싸는 뼈 전체를 말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흉곽을 움츠리죠. 폐를 신축시키는 범위가 좁아지니 당연히 공기가 드나드는 양도 줄어듭니다. 이제 잔잔한 파도처럼 드나드는 호흡의 파도를 상상하세요. 이 파도의 흔들림이 가슴과 등을 이완시키고 펴주는 감각에 몸을 맡겨봅시다. 7. 몸 안에 쏟아지는 폭포를 잉어가 힘차게 거슬러 오릅니다. 몸을 서툴게 다룬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 중에 중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차렷 자세가 그 전형적인 예시가 되겠군요. 차렷 자세는 아래로 향하는 중력의 힘을 어떻게든 거스르려다 보니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곤 합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중력에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력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이미지는 힘을 빼면 뼈대로 설 수 있게 되어 코어가 탄탄해짐을 의미합니다. 8. 골반은 와인잔 바닥처럼 늘 조용히 흔들립니다. 사람의 몸은 늘 미세하게 흔들리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골반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위에서 누르는 무게를 분산해 몸을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와인잔 같죠. 와인잔 바닥의 커브처럼 골반의 바닥도 완만한 커브를 그립니다. 와인잔에 담기는 와인은 아무리 흔들어도 수평을 잃지 않습니다. 골반이 흔들리면서 몸의 무게가 곧장 중심을 향해 내려가는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9. 모래시계 속 모래가 다리를 타고 똑바로 떨어집니다. 무릎은 골반과 마찬가지로 잠금 상태가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풀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풀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무릎을 너무 펴면 과도한 요추 전만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무릎을 너무 구부리면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둘 다 요통의 원인이죠. 먼저
허리 근처부터 발바닥까지 다리 전체에 대형 모래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래시계 속의 모래는 중력에 이끌려 곧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허리에서 허벅지, 무릎, 종아리를 거쳐 발바닥으로 모래가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10. 날숨에 몸이 이완되고 들숨에 척추가 세워집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꼭 여러 번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몸이 앞뒤로 흔들림을 느껴보세요. 날숨에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들숨에 자세가 저절로 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사람의 호흡에는 자세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내쉬는 숨에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가 반듯하게 펴지는 느낌은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 덕분에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세 유지 기능이 있음에도 자세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의 흔들림에 몸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일단 새우등이 될 일은 없습니다. 기적의 문장 10번은 만병통치약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문장 1에서 9번으로 흔들림의 감각을 제대로 터득했다면 기적의 문장 10번만으로도 충분히 자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몸을 상상하라는 운동서도 아니고 명상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안내서에 가까워요. 우리가 몸을 돌본다는 건 사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고 나의 삶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그토록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몸을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그 안에 이미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당신의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몸을 상상하세요.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중심이 깨어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